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강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도 서시나 또는 계란의 밤 등등 있습니다만 가장 좋아하는 시가 쉽게 쓰여진 시라고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은 살기 힘들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참 이 시구를 떠올릴 때마다 과연 제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오면서 그런 어떤 내 저항, 자기 저항이랄까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정작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서 말이다. 이 말은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그것보다도 남들 비판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앞서 있지 않는 되더라고요. 인디안 수장, 서구적인 어느 족장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말을 떠들어대고 있다. 진실이 담긴 말은 그 듣는 사람은 가슴에, 마음에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말만 앞세우는, 정작 자신을 있게 살자면서 말만 앞세우는 언행 불일치의 지식인,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가득 찼다고 봐요. 물론 저는 강연을 들을 때마다 특히 어떤 이공계통이나 이런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거 말고 대부분이 강의, 그게 정치적인 내용이건 사회적인 내용이건 또는 이문적인 내용이건 저는 항상 좀 묘한 습관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항상 머리에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저항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혹시라도 여러분께 그렇게 비치지 않을까도 내심 염려가 듭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스승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가 살아오면서 부딪히고 체험하고 고민했던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것,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진실이 담긴 말이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우리 사회 주도급인 사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고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MB 정부 초기에 정부에서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꿈을 꾸면 이루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꾸면 이룰 수 있다, 이걸 표현을 내는 걸 봤어요. 정직들 연수할 때도 저는 그 표현이, 물론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다고 해요. 같은 사람이 같이 꿈을 꾸고 동상공무면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해야 거기서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동상 이몽이야말로 새로운 모험 도전 정신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검색이 지식이 되는 게으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책을 통한, 독서를 통한 지식의 흡수가 차차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한 SNS 검색으로 지식과 정보를 조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인터넷 세상을 만든 두 구역이 있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도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독서방을.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컴퓨터가 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학 초년 시절, 대학은 다 나중에 중퇴했지만 다 다녔어요. 대학 초년 시절 이 고전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전의 세계, 인문학의 세계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의 애플을 만든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애플 스튜딩가를 출시하면서 첫 마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나오죠. 이것은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시킨 것이다. 거기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책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넓힌 자가 인터넷 세계도 주도할 수 있다. 우리 지금 보면 막 퍼날리고 똑같은 걸 저한테도 보면 그냥 똑같은 걸 옆에 좋아요. 이게 가령 우리 원록으로, 그 중에서 보수 원록으로, 또 약간 진보적인 원록, 그걸 다 퍼날리고, 젊은 애들도 그래요. 그걸 집어넣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건 책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행복은 미래의 복보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입니다. 훗배시의 행복력이라는 책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너스레인데 행복 자체가 지금 선택하면 되는 건데, 야, 모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불안하게 살고 그게 뭐하는 거야.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교정하고 싶고, 주변과 가족도 한번 챙기시고, 자기에게 성찰하시다. 또,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골라서 읽고, 주위에 얘기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